노브는 아직 못 봤지? 네. 아, 노브는 보면 얘기할 게 너무 많다. 은유랑 상징 막 이런 게. 아. 그 블랙 트레인도 반응 되게 좋던데요? 재밌을 것 같아. 조닉 그쪽 감독이잖아. 네. 그 전에 망한 영화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카터. 블랙 트레인은 재밌을 것 같았어. 카터 보시죠. 카터? 나 지금 저만 볼 수 없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카터 무슨 일이죠? 이 영화는 차마 저 혼자 볼 수 없어서. 안 볼 거야. 난 모든 분들이 보시길. 10분 보다가 나도 안 감독님이 그러니까 초반 보고 뭐 아니라고 해서 내가 안 감독님 영화 볼 줄 모르네요. 딱 봤는데 좀 보는데?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가겠다고? 이렇게 그냥 대충 구렁이 담담씩 넘어간다고? 그냥 한 풀에 한 거 아니야? 아 진짜. 하고 싶은 건 다 한 거 같아. 그러니까 네. 그 감독이 하고 싶은 거 다 한 거 그냥 정병식 감독은 원래 전에도 정병식? 정병길. 옛날에 그 뭐였죠? 그거 기복빈 나오는 악녀. 처음에 내가 살인범이야. 내가 살인범이를 잘 만들었어. 네. 아무튼 난 내가 살인범에도 약간 거품으로 봤거든. 근데 악녀 보면서 그래 우리나라 이런 거 찍는 사람도 필요하다 했는데 그래 한 풀에 했네. 이번에 일부러 뭐 게임 형식으로 한다고 하긴 했는데. 한데. 야 그 게임도 옛날 게임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하드코어 헬리가 일이 다 했어. 그래. 그게 더 깔끔하게 잘했어. 저건 1인칭이라 심지어 훨씬 어렵게 찍고 훨씬 아이디어도 그렇고 근데 일단 스토리도 별로였고. 그게 스토리가 있을 리가 없잖아. 중간에 너무 오글오글한 설정들과 남북 얘기 나오잖아. 막 네. 오글오글 대사도 그렇고 상황이 맞아요. 그리고 액션도 이게 또 내가 봐야지 망작으로 딱 정확히 낙인 찍히는 거니까. 안 봐도 돼요. 안 봐도 됩니다. 그 이게 북한 사투리도 제대로 구현이 안 됐고. 사투리. 네, 이게 참. 거사코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 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녹음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무려 200회까지만 하는 방송 껐다꺼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오늘은 173 시작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밖에는 지금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여우빈가요? 음악을 깔기 위한 밑밥이었습니다. 잘했습니다. 더 클래식 좋아했었어요. 네. 좋습니다. 이게 여름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고 있고 제가 보기엔 오늘 오고 있는 이 비로 엊그저께 또 처서가 지나갔죠. 내가 네. 그냥 안건동절 뒤통을 한 대 쳐서 맞아서 보내고 싶지만 네. 하여튼 처서도 지나갔고 날씨가 이제 드디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비가 좀 오고 있어서 근데 이 비가 그치면 이제 가을로 넘어갈 것 같아요. 귀뚜라미들이 엄청나게 구애를 하고 있더라고요, 밖에서. 암컷! 컴온. 아주 되게 열심히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네. 매미는 보이지도 않았는데 귀뚜라미가 벌써 나와가지고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매미가 우는 소리도 그거지요. 감전된 소리가 나네요. 배철수 씨인 줄 알았습니다. 송골매. 오늘은 풀 멤버는 아닙니다. 오늘은 띵동 해백님하고 안감독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드디어 제천을 다녀왔습니다. 띵동 해백님 제천 갔다 왔답니다. 네, 제천 국제음악영화제를 다녀왔고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려서 그런지 음악적인 또 요소들이 더 많이 가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천 시민들한테도 무료로 오픈해준 공연도 많았고, 네, 그래서 아주 잘 보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네. 그 이번에 특히 그 앙팡맨님 잘 지내시죠? 그 좋은 곳에서. 그것도 행복하지. 해백님이 그 저스틴 허비츠 걔네들 실현 공연했던 영상 찍어가지고 저한테 중계 방송으로 보내주셨었는데, 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제 인스타에다 랭크 올렸는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현장 분위기나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보컬이 누구였어요? 여자분 남자? 보컬에 가수인가요? 그 뮤지컬 배우분들이 나왔거든요. 민경아 씨랑 이충주 배우님하고 뭐 정나영 배우님 등 뮤지컬 배우들이 사전에 연습을 하고 그날 네 나와서 노래까지 했는데, 또 그날 원래는 비가 충청도 지역에 많이 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공연할 때는 많이 오진 않고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는데 또 이 우비를 입고 비 맞으면서 그 듣는 음악이 그렇죠. 네,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옆에 있는, 느낌 있죠. 옆에 있는 친구 손을 꼭 잡고 그러면서 남잔데 용기인데 브레이브 보이즈와 같은 설레지만 않았다면 예, 분위기가 아주 좋았겠네요. 근데 그거 한국만 했어요? 그 어나더 데이 업 선 하는 건 봤는데 다른 것도 네, 했나요? 굉장히 많이 했죠. 뭐 시티 오브 스타도 했고 Summer in the 위플래시 Crowd 이런 거 음악도 많이 했고, 야, 네. 장난 아니었겠다. 네, 주로 이제 그 서울 그 피라모닉 오케스트라랑 같이 했는데 연주가 주로 많이 됐고요. 그리고 음악은 이제 뭐 라라랜드랑 이런 곳들, 그리고 처음 라이브로 공연 보여준 곡들도 있었고요. 네. 또 그런 이벤트가 있기 마련이죠. 네. 아무튼 너무 좋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음. 영화도 보셨나요? 네, 영화도 봤습니다. 뭐 봤어요? 영화도 봤는데 요번에 뭐 이제 몽골의 흠이라고 네, 목소리 두 개 나오는 거. 뭐요? 그 몽골 몽골 그 소리는 소리인데 너무 외모가 별로였어. 비주얼이. 눈 감으라고.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음. 등록된 건데 몽골 전통 음악이에요. 네. 이게 목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그래서 음. 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목소리가 두 개로 두 개가 나오죠. 네, 오. 나와요. 자연 소리라고 그래서 막 그 이건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따라할 수가 없어서. 방금 하셨잖아요. 방금 망쳤잖아요. 저 오리지널을 못 들어봤으니까. 네. 그거 되게 신기해요. 네, 신기하다. 그래서 뭐 그런 음악, 그리고 독일에서는 또 이제 드러머 출신인 분이 이제 철거되는 자기 그러니까 본인이 옛날에 공연했던 그 오래된 건물들이 철거가 될 상황에 놓이니까 철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각종 타악기로 물건 아무거나 갖다 놓고 그 앞에서 연주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도 봤고. 퍼커션. 네. 우리나라에서 재밌었습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거를 가지고 난타 비슷하게 공연했던 공연이 있었긴 했죠. 스톰프였나 그게? 아니 말고요. 아예 따로 제작한 게 있었는데 음. 뭐 그렇게 이슈는 안 됐는데 그런 컨셉으로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옛날에 뭐 몸벌레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음. 하여튼 그렇군요. 띵동 해백님 이야기 잘 들었고요. 딴딴. 제천에 갔다 오셨군요. 네. 띵제천. 예, MC 스나이퍼의 고향이죠. 요. 자, 안 감독님 뭐 예. 지내셨어요? 아 최근에 예. 우연찮게 누군가의 공연을 보러 갔다가 오. 그 공연장에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네. 갑자기 그 친구의 공연을 하게 돼가지고 그냥 자리에서 네. 그래서 대본을 어레인지하느라고 3주를 개고생을 했습니다. 흰머리가 늘었죠. 아하. 그래서 그렇군요. 이번에 근데 많이 배웠어요. 뭐냐면은 제가 쓰는 거를 하다 보면은 아쉬운 점이 다인 많은 사람이 나왔을 때 장면 처리가 좀 곤란하더라고요. 제가 아직까지는 쓰는 거에 있어서. 근데 요번에는 제가 설정한 게 아니라 원래 원작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설정을 내가 채워야 되니까 그게 좀 늘긴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글을 쓰는데 몇 년이 걸렸는데 내가 그걸 3주 안에 정리하려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연습 같은 경우에는 대본을 제쳐두고 4시간 동안 수다만 떨었어요. 앉아가지고 얘기 나누면서 경험담 얘기하면서 근데 그러면서 거기서 또 팟캐스트 하셨네. 아이고 직업병 저거 진짜. 여러분 까불이 그래서 나이 드신 분과 젊은 사람들 같이 섞이면서 그다음에 중간중간 나온 아이디어로 팁을 주고 이번에는 넌 이거를 한번 해봐라 하고 해서
이제 토요일 날 만나서 술 처먹을 예정입니다. 요까지입니다. 아, 기대가 아주 많이 되시겠군요. 완전히요. 그 공연은 언제예요? 9월 23일부터 그래요? 한 열흘 정도 합니다. 그럼 공연이 본격 시작하기 전에 그 관련된 분들 좀 소개도 하고 좀 제대로 소개해주는 시간 한번 따로 갖지요 나중에. 가질 수 있으면은 그렇게 들어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자면 널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어. 내가 언제 하자고 했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헤어질 결심 너무 짱이에요. 해질 결심한 거예요? 나 네. 이정재 내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닌데. 그러면 정해 선생님 이건 줄 알았는데. 정해일로 합시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좋습니다. 내가 헤어질 상인가? 네. 헤어질 결심 이번에 오스카 작품상 후보, 네. 작품상 나무 여우 그리고 외 국제영화상 후보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작품상 수상에 대한 것도 상당히 지금 기대를 하고 네.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 뭐 CJ 쪽에서 제작을 한 걸로 아는데 이미 CJ가 경험 있죠. 기생충 해보고 오스카 로비를 해본 경험이 있기 음. 때문에 오스카 로비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영화도 중요하지만 하고 제가 보기엔 헤어질 결심은 올해 나온 그러니까 오스카 후보들 작들 중에도 되게 인상적인 영화 중 한 편이 될 것 같고 그 영화 자체가 미국 옛날 영화 보는 느낌이 있어서 미국 사람들도 되게 반가워할 만한 영화다와 또 새끼의 탕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뭐 수상까지 점쳐보면 이게 정식 후보가 된다면 탕웨이 여우주연상 하고 국제영화상 2개 정도 탈 것 같다라고 저의 생각합니다. 바람은 작품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진짜 올해 나온 본 영화 중에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최고 하나 뽑아 그러면 저는 헤어질 결심이에요. 맞아요. 너무 좋았어. 근데 높도 나중에 보십시오. 네. 근데 아직 못 봐서. 근데 어차피 그 오스카 정치적인 견해로 그 사람들 많이 나눠주기 그쵸, 때문에 그쵸. 기생충을 한번 너무 많이 몰아줘서 한국에 이렇게 짧은 기간에 또 줄 것 같지 않게 걔들 자존심이 있긴 있어서 제가 보기엔 뭐 바람은 바람인 거니까 저도 사실 사계 부분 또 탔으면 좋겠어요. 혹은 심지어 박해일 나무주연상 후보까지 언급이 되는데 욕심나죠. 전 네. 노미네이션 된 것만으로 그거 대단한 생각을 거예요. 해보시면 네. 남자 배우 노미네이션 된 적이 없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네. 왜냐하면 언어권 때문에 기생충에서도 작품이나 각색 뭐 주요 부분이긴 했지만 연기상 쪽은 패스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연기상으로 남녀가 다 조금씩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미나리 때 스티븐 연도 노미네이트는 안 됐잖아요. 뭐였어? 미나리? 미나리 때. 됐었어요. 아 그래요? 예. 아, 근데 그분은 뭐 교포고 그러니까. 영화 자체도 미국 영화였기 때문에 뭐냐면 사실 그래도 그분이 교포니까 좀 더 유리한 포지션이 있지 않을까. 유리하죠. 언어적으로도. 스티븐 씨는 언젠가 연기상 타지 네. 않을까요? 한예리 씨가 올라가. 나 윤여정 씨. 그러니까 여배우들은 많이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서 네. 뭐 저는 딱히 뭐 할 얘기는 없어요. 비 피해도 없었고 무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 이름이 없는 감독 이 감독이고요. 감독이라고 했어요. 요즘에 그렇게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고. 요까지 이미 다람쥐. 예, 저도 뭐 본업 요거저거 하느라고 바빠서 사실 그러니까요. 이 팟캐스트 요거 하는 거 빼고는 거의 개인 시간을 많이 못 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트로트 노래도 빨리 녹음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제목이 정해졌죠? 픽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나 그거 임팩트 좋습니다. 있더라고요. 남자의 게임. 예. 그리고 그 예고편에는 왕좌의 게임을 막 틀어놓고 저작권 안 걸리나요? 예. 찡찡찡찡 하면서 남자의 입으로 합시다. 찡찡찡찡. 좀 유치하게 어. 찡 아니면 피리 같은 거 피리로 해서 20세기 폭스사 그 광고처럼 제일 유명한 건 마이아트 일곤 있죠. 좋습니다. 가장 슬픈. 옛날에 피리부는 어떤 가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넘어가지요. 피리 부는 사나이는 송창식 씨 노래죠. 네, 좋습니다. 헤어질 결심이 나왔었죠 노래가. 그러면 오늘도 한 명 빠졌으니까 조금 허하지만 오늘 방송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작이 좀 어수선했어요.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초의 명화.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한 주간 좀 봐줄 만한 추천해줄 만한 영화들을 추천해주는 시간입니다. 영화 한 편씩 들고 오셨나요? 네. 네. 찍겠고. 네.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국제영화제를 계속 나가니까 이제 참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 시청자분들께 그 국제영화제에 나온 작품들을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싶은데 사실 영화제에 나온 작품들을 저희가 외부에서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작품들이 개봉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그런 채널들이 좀 부족한 편인데 요번에 넷플릭스에서
그 신수원 감독의 오마주 영화가 있거든요. 오마주? 네. 이정은 배우님 나오시는 영화 만들기와 네. 관련된 그런 영화죠. 네, 이게 제가 이 영화를 전주국제영화제였나요? 거기서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영화가 재밌고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여성 감독의 어떤 삶을 조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국내에서는 두 번째 여성 영화 감독님이셨던 홍은동 감독의 그 여판사라는 필름을 복원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뭐 100% 실화인 내용은 아니고 이 필름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여성 감독이 겪는 어떤 고충이나 그리고 국내에 지금 잊혀지고 있는 필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영화의 뭐 배우나 국내에서 활동하는 배우나 감독으로서의 어떤 그런 고충이나 이런 생활 같은 것들이 잘 표현이 되고 있어서 또 재미도 있고 아마 보시면 좀 와닿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정은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영화제 때 얘기를 하셨던 게 이 우리들의 브루스 찍기 전에 이 영화를 먼저 하고 그리고 그 드라마의 얘기를 듣고서 출연을 결정했다고 할 정도로 이 영화가 이정은 배우님한테는 되게 그 다시 한번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네,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이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따뜻한 영화인가요? 네. 따뜻한 영화입니다. 예전 원로 분들도 많이 나오시고. 그 영화에 약간 그 플롯이나 그냥 스토리만 그 신혼만 조금 들으면 그러니까 잊혀진 영화를 보거나 이러잖아요. 이게 원래 공포 영화 소재로 되게 많이 쓰이는 옛날에 사라진 전설의 어떤 영화가 있다. 촬영 현장에서 뭐 문제가 있던 이거를 복원하고 찾아가는 과정 중에 어떤 광기가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옛날에 마스터 오브 호러즈의 담배 자국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네. 한국에서도 그 진성규 씨랑 서예지 씨 나왔던 어떤 영화도 있고 사실 그런 모티브로 많이 쓰였던 영화인데 뭐 이번 영화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네. 것 같지만 잠깐 그런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공포 영화 수저로 많이 썼었죠. 그런 맞아요. 것도. 신수 원 감독의 오마주요. 네. 좋습니다. 안 감독님은요? 저는 매드시티라는 꽤 오래된 영화인데 더스틴 호프만과 존 트라볼타가 나온 영화인데요. 예. 이름은 이제 디스코 춤을 출 것 같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세러데이 나이트. 세러데이 나이트.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거 매스미디어의 횡포에 대해서 다룬 내용인데 더스틴 호프만이 기자예요. 그리고 이 기자가 어느 박물관에 있는 약간 좀 어눌한 존 트라볼타가 역할을 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테러범으로 몰리면서 벌어지는 일인데 중간에 한번 또 반전이 있고 마지막에 교훈도 있고 그런데 약간 옛날 영화라서 스피드가 좀 느리긴 해요. 근데 약간 연극 한 편 보는 느낌? 왜냐면 한정된 공간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쭉 보고 나면은 조금 뭔가 좀 마음이 좀 침착해지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매드시티라는 영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꽤 오래된 영화지요. 엄청 오래된 20년 넘었어요. 예, 그리고 언론이 아주 어떤 식으로 사실을 좀 호도하고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사기를 치는지가 잘 표현된 영화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한 편 소개해 줄 건데 저는 높 추천하겠습니다. 아하. 사실 이게 이제 조던 필 감독이 겟아웃 찍고 어스 찍고 세 번째 영화고 저는 뭐 만듦새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선 영화에 절대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잘 만들었는데 흥행이 못 되고 있어요. 신기한 현상입니다. 하고 영화적 재미도 있는데 이거 딴 건 모르겠는데 그냥 주변 이야기를 들어도 평론가들이나 영화를 많이 만들고 영화에 대한 어떤 역사나 영화 관계자들은 되게 많이 좋아하고 특히 영화 보고 이야기 나누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분석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텐 너무 즐거운 영화고 그냥 편하게 부담 없이 영화를 보러 온 관객들한텐 불친절하거나 불편하거나 조금 난해하고 이해하기 힘든 영화라고 평이 되면서 흥행하고는 조금 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조던 필 감독이 좀 더 작가주의로 간 것처럼 사람들 얘기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안 보고 오히려 더 대중적인 영화로 돌아왔다고 생각하고 봤어요. 연출 효과나 소재나 뭐 다루는 시기. 그래서 이 영화는 좀 더 많이 보고 특히 뭐 우리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은 그래도 영화를 보고 끝내는 게 아니고 영화 보고 영화 얘기 듣거나 이런 걸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상당히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영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간단. 예, 좀 많이 안 봐서 좀 아쉽더라고요. 좋습니다. 추천의 명화는
해백님의 오마주, 안 감독님의 미친 도시, 매드시티, 그리고 이 감독이 추천한 높 세 편이었습니다. 네, 보고 얘기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또 이제 본편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오늘 영화 본편 제목이 뭐죠, 띵똥님? 한산 용의 출연. 좋습니다. 한산용의 출연. 아는 이름 같은데. 한산용. 산용아. 산용이. 하여튼 한산용의 출연을 다루기로 했고요. 오늘은 앙팡페님이 안 온 관계로 안 감독님이 뭘 준비했다는데 뭘 준비했죠? 예, 땜빵 코너입니다. 안 감독의 몬스터입니다. 네? 몬스터? 몬스터. 몬스털? 예. 뭐죠? 먼저 스토리 털어보기라고. 아, 좋습니다. 혀를 너무 꼬아가지고. 준비를 많이 예. 아까 담배 피면서 준비했어요. 이 순간을 기다렸다. 노렸어. 상맨님 한동안 못 나오겠네. 잘해 비면 뭐. 좋습니다. 이제 코너 바꿨습니다. 신코너 안 감독의 몬스터. 1592년 4월 조선은 임진왜란 발발 후 단 15일 만에 왜군의 한양을 빼앗기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다. 이순신 장군은 연이은 전쟁의 패배와 선조마저 의주로 파천하며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도 조선을 구하기 위해 전술을 고민하며 출전을 준비한다. 왜군은 연승에 힘입어 그 우세로 한산도 앞바다로 향하고 이순신 장군은 조선의 운명을 가를 전투를 위해 필사의 전략을 준비한다.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한 조선의 운명을 건 지상 최고의 해전이 펼쳐진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의외로 뭐 기교를 안 부리고 담백하게 읽으시네요. 네, 처음이라 떨려서요. 다 그런 법이죠. 예, 처음은 힘들어요. 분발하지 않으면 앙팡팬님 또 부를 거야. 네. 어차피 오면 사라질 코너. 좋습니다. 또 스토리도 멋지게 소개해 주셨는데 네. 그럼 먼저 안 감독님의 한 줄 평을 들어볼까요? 한 줄 평! 거북선 한 척이 아닙니다. 아, 좋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조선의 이순신이야! 아, 이거 야, 또 나랑 좀 겹치네. 뭡니까? 자, 이 감독님은요? 제 거 먼저 깔까요? 예. 아, 저는 이겁니다. 올해는 박해일의 해 라고 쓰고 박지환의 해라고 읽는다. 야, 역시 안목 있게 이게 쌍천만 배우에 대한 오마주와 네. 리스펙트가 가득한 한 줄 평이었습니다. 네. 아, 자, 우리 해백님. 네, 저는 평범하게 연출, 연기, 그래픽 모든 것이 완벽했다. 완벽하그. 약간 도깨비 같네. 네. 완벽했다. 완벽하다. 별점도 혹시 주셨나요? 궁금하네. 별점 몇 점? 띵동. 저 별점이요? 완벽하다길래 혹시 몇 점 줬나 궁금해서 5점 만점 몇 점 주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4.5점은 주고 싶습니다. 5점 만점인가 10점 만점인가요? 5점 만점. 150이요. 네. 5점 만점에 4점으로 주고 싶은 정도로 네. 완벽하그라는 평을 해주신 뭐 영화를 좋게 봤다니까 영화에 대한 얘기는 띵통님은 이따 얘기를 들으면 될 것 같고 좀 안 감독님 왜 그런 이야기를 한 줄로 정하셨나요? 물론 다른 한 줄 평이었는 다른 편 한 줄 평은 거북선 나대용 이걸로 했었는데.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왜냐면 너무 임팩트가 이름이 난 그 배우가 네. 박지환 씨가 역할 맡은 이름이 그러니까 박지환 씨가 옛날 코미디 캐릭터나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역할명이 나대용이니까 네. 나 자꾸 웃긴 거야. 저 웃기죠, 그죠. 웃기면 안 되는 역할이잖아요. 비장하고 슬프고 막 우는데도 네. 나는 자꾸 그 범죄도시 2 이미지 떠오르고 그래가지고 우리 박해 이순신 장군하고 대화할 때 왠지 이순신 장군이 우참 챌린지 하는 것처럼 장군님 거북선 안 쓰실 겁니까? 갑자기 꽈배기 막 물을 씹어 뜯어먹으면서 대사 칠 것 같은. 정말 안 쓸 겁니까?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 작품을 좀 재밌게 보긴 했어요. 그리고 이 뭐 한 줄 평이 약간 스포일 수도 있죠. 왜냐면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거북선 한 대로 알았어요. 정보를 모르니까 그래서 와 저 한 대로 저걸 저렇게 근데 말이 안 되는데 에이 그렇지 이게 많이 있었겠지가 이제 요번에 알게 됐는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를 딱 보면서 느낀 점은 이 영화가 한 반년쯤 일찍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뭔가 평가가 달라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뭔가 좀 늦었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
또 하나 아쉬웠던 점은 일단 아쉬웠던 점 먼저 얘기하면은 할 얘기가 끝났으면 빨리 끝내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영화가 이제 본지가 며칠 지나가지고 뚜렷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전투에서 승리를 올리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 얘기가 좀 길어요. 뭘 좀 더 얘기해줘. 이렇게 의병들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은 흠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전투에 승리했으면은 빨리 끝내는 게, 그러니까 원래 그 시나리오 작법 책에도 나와 있거든요. 사건이 끝났으면 빨리 끝내라. 근데 요거는 좀 그런 느낌이 있었고, 가장 아쉬웠던 점은 이 영화는 이순신 영화가 아니라 거북선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정체성이 너무 애매해요. 이 사람이 진짜 침착한 사람인 건지 완벽한 사람인 건지 아니면 우유부단한 사람인 건지가 사실은 최근에 제가 박해일 씨를 극찬을 했지 않습니까? 연기에 대해서. 근데 그 배우를 데려다 놓고 별 말이 없이 그러니까 그 고뇌가 별로 솔직히 얘기해서 그 화살씬 말고는 악몽씬 그 말고는 고뇌도 많이 솔직히 안 느껴지고 지장으로서의 그 면모도 사실은 하객진 그린 거 말고는 딱히 뚜렷하게 안 보이는데 그러한 약간 이제 아쉬운 점이 그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북선으로 해결을 하는데 그때 느낀 게 이 영화는 그러니까 명랑 아직 못 봤는데 명랑이 만약에 이순신을 메인으로 나온 영화였다면은 이 영화는 거북선이 메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봤습니다. 예. 근데 그 뭐지 우선은 영화가 끝난 다음에 뒤에 사족처럼 뭐가 붙어 있는 건 이게 그 인물 그 거기에서 나오는 그 항외도 그렇고 스파이였던 어떤 여성도 그렇고 이런 인물들이 그 명량을 아직 안 보셨다는 그런데 명량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의 과거라서 이어진다고 그 연결선 때문에 그 약간 서비스 장면 내지는 이게 스토리의 일부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라. 저도 사실 저게 왜 저 이렇게 보여주지 했는데 저는 명량이 전쟁 장면은 재밌게 봤는데 전쟁 장면만 뚜렷이 기억나고 나머지가 잘 기억이 안 났는데 생각해 보면 그때 옆에 일본인이 한 명 있었던 기억도 나고 이정현 씨가 막 날아다니면서 총 쏘고 막 뭐야 이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날아다니고 총 쏘는 건 구남도구나. 아무튼 이정현 씨 치마를 흔들었죠. 치마를 흔들었죠. 근데 그 인물의 연결 때문에 소개시켜주는 거로 이게 시리즈 일부라는 것 때문에 그랬던 걸로 보이고 저는 그래서 명량을 원래 많이 보기도 했었고 그 전에도 그래서 저는 사실 마지막도 좋았어요. 이게 이제 김한민 감독 얘기로는 뭐 굳이 전작에 나왔던 분들 물론 섭외를 다 하고 싶긴 했지만 이 연령대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변동을 주긴 했는데 그래도 좀 연결성을 위해서 이렇게 맞춰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네, 괜찮게 봤습니다. 김양기가 잘 늙으면 테크노 여전사가 된다. 바꿔. 좋습니다. 와. 근데 하여튼 인물의 이미지나 이게 정확히 겹치지 않은데 주요 인물은 그냥 이 인물이 명량의 인물이다 정도 서비스 차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우선은 그 박해일 씨의 이순신 캐릭터 구축이나 사실 이순신을 본격으로 드러내지 않은 방법과 함께 반대로 같은 이유로 외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서사를 해서 서사의 전행을 마치 변요한이 맡은 외장의 주인공처럼 이렇게 서사를 그리고 주변 인물들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요게 그 이순신이라는 이게 절대 우리나라에서 까임 방지권을 갖고 있는 절대적인 어떤 인물을 그리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내려놓을 수 있는 좀 쉽고 안전한 연출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아까 뭐 하객진을 그리거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정점에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은 하기 때문에 저는 좋고 좀 가리는 방식으로 연출한 게 저는 박해일 배우한테도 그렇고 이순신이라는 캐릭터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보여준 거라 전 조금 영리한 연출이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하고 이게 또 명량 노량 세 편 중에 한 편이기 때문에 명량에서는 이미 뭐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막 카리스마나 막 연설씬 이런 거를 이미 넣었고 내가 보기엔 노량에서는 이제 또 뭐 노량에서 돌아가시나 아마 그렇기 때문에 김윤석 배우가 아마 이순신의 어떤 매력들은 그쪽 포인트에서 보여줄 거라 이 영화는 영화적인 좀 차별화를 위해서도 조금 택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본 컨셉은 그 지장이기도 한데 선비 같은 느낌의 이순신을 그리려고 했다라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한번 연출 의도하고도 잘 맞아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 대사가 또 없으니까 또 최근에 헤어질 결심이 자꾸 떠오르면서 요즘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댓글 보면 그
뭐지? 외군과 헤어질 결심인가? 그래가지고 댓글 보면 패러디가 되게 많아요. 그 헤어질 결심 그 마침내 막 이런 네. 것들 요즘에 여기저기 막 많이 쓰이죠. 많이 쓰이죠. 근데 예를 들면 조선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하면은 왜가 그렇게 나쁩니까? 이거랑 외군은 완전히 붕괴됐어요. 외군은 바다에 버려요. 더 깊은 바다에 버려서 다시는 못 찾게 해요. 등등. 봤죠? 명작입니다. 박해일의 그 한산 댓글 네. 이 배우 명대사가 네. 있지 않습니까? 보면 이런 것들 패러디가 음. 엄청나게 많아서 난 너무 만족스러웠다 하고 되게 뭐 개봉이 원래 작년 개봉작이 밀린 거긴 한데 박해일이란 배우 개인으로 볼 땐 제가 보기엔 호재죠. 올해는 네. 그러니까 올해 호재인 배우가 이제 이정재는 뭐 감독으로도 그렇고 그건 말할 필요도 네. 없고요. 내가 우주의 기운이 다 몰아주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정재 이번에 뭐 에미상 후보나 그런 거 같고 하고 박해일이란 배우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좋아했던 박해일이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중견 배우로서의 어떤 이미지가 공고해지는 하고 네. 네. 앞으로 그 제2장의 인생이 궁금해지는 시작이 올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는 진짜 박해일 너무 좋게 봤고 하고 그리고 또 참고로 얘기하면 이번에 저희 방송 나가기 전이겠네요. 쿠팡 플레이에서 한산을 판권을 샀어요. 네. 아직 개봉 중인데 그래서 OTT 쿠팡 플레이에서는 그냥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29일부터 오픈한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8월 29일. 예. 그리고 9월 달에는 비상선언도 샀어요. 그냥 내가 보기엔 엄청나게 그 OTT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보하려고 효과적인 IP를 그냥 사버려서 그럼 딴 데 이제 공개를 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다른 그렇죠. OTT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나한테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뭐 뭐 더 사과- 봐야지 근데 아는 뭐 사과는 부분인데. 했으니까 공식적으로는 사과했어요. 마지막엔 하고 감독 버전도 하기로 했고. 네. 근데 그건 조금 갑질이죠. 갑질은 그 감독이 열심히 한 거를 그렇게 편집을 한다는 건 하지만 뭐 사과했으니까 넘어가고. 네. 아무튼 그 박해일이란 배우에게 너무 기분이 좋은 한 해고 그와 마찬가지로 제 한 줄 평도 그렇지만 박지환이라는 배우가 이제 그 한국 그 어떤 서브로를 맡고 있는 배우들 중에 되게 큰 한 중추로 다시 서는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도시 2와 이것과 우리들의 블루스까지 해가지고 네. 하고 얼마 전에도 그 무슨 버거 무슨 광고도 찍고 요즘에 그래요? 예. 그래서 어부처럼 해가지고 막 패러디하는 광고 있어요. 네. 화장품 광고도 하시잖아요. 진짜요? 네. 그래요? 하여튼 너무 네. 그리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옛날에 뭐 두산이랑 이런 연극 공연하는 걸 제가 몇 편을 봤었거든요. 시동라사랑 또 두산에서 목란 언니였나? 연극 공연에서도 많이 봤었고, 그래 독립영화에서도 처음에 김선 감독이 만든 되게 아트무비 같은 영화들이 있어요. 그런 영화에서 나올 때 좀 이상한 역할들 소화하면서 나올 때부터 지켜본 배우로서 너무 기분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잠깐 쉬고 또 가야겠죠. 전설의 교양. 2021년 제작 영화입니다. 원래 한산 용의 출연 이순신 3부작 중 발표는 두 번째 됐지만 시간 순으로는 첫 번째 영화에 해당되고요. 무려 극장 개봉 이 힘든 코로나 시기에 631만 명 와우. 동원했습니다. 그 올 여름 텐트폴 영화라고 불리는 한국 영화 4편 중에 가장 큰 흥행을 했고요. 그리고 좀 기분이 더 좋은 건 명량이 지금 한국 영화 그 독보적인 1위입니다. 흥행 1,700 몇십만 네, 가로. 1,700만 넘죠. 그런데 후속작이라서 부담도 많이 되셨을 텐데 하고 또 노량이랑 같이 촬영을 또 진행을 하셔서 힘드셨을 텐데 실제로 평은 대부분 명량보다 나았다라는 평이 더 많습니다. 흥행과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감독은 되게 뿌듯해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연스럽게 감독 김한민 감독입니다. 상당히 밀리터리 쪽에 관심이 많은 전문용어로 밀떡이라고 떡볶이도 밀떡 만드실까요? 네. 아하. 밀떡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걸 반증하듯이 뭐 최종병기 활 같은 영화를 찍을 때 되게 그 밀떡들만 알 수 있는 디테일을 많이 살리셨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선은 데뷔작은 2007년 극락도 살인 사건입니다. 박해일 배우는 이제 계속 얘기하겠지만 사실 이 김한민 감독의 페르소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새 작품을 같이 찍었고 내가 보기엔 그래서 한산 찍을 때도 그 명량 찍을 때에 그 한국에서 최초로 제대로 된 상업 영화에서 이순신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최민식 배우가 부담이 너무 많이 됐대요. 그래서 그 어디 그 온양인가 어디 뭐 그 충무공 뭐 거기 가가지고 절하면서 제발 저 좀 잘하게 도와달라고 어떻게 연기해야 된다 막 이렇게 부담이 너무 컸다고 얘기하는데 박해일은 제가 보기엔 감독하고의 어떤 신뢰 믿음도 있고 이번에 뭐 역 캐릭터도 그렇지만 저는 그것도 섬세하게 되게 잘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보다 되게 수월하고 안정적으로 표현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그 정도로 받진 않으신 것 같다. 뭐 명량이 잘해놨으니까 그런 거겠지요. 아무튼 페르소나입니다. 극락도 살인 사건 207만 이 영화 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제목만 들었습니다. 재밌어요. 이게 어떤 섬에서 벌어지는 사건인데 사실 뭐 김전일 어떤 에피소드를 좀 많이 표방한 것 같다라는 구설수가 있긴 했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되게 어떤 미스터리 스릴러물로서 되게 잘 만든 영화라서 지금 관객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싶고 그 다음 영화는 2009년에 핸드폰이란 영화를 찍었었네요. 심지어 여기선 단역으로도 출연을 했었습니다. 연기 욕심 있으신가 봐요. 엄태용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최종병기 활 딴딴. 야, 저는 이 영화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활의 민족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활을 그냥 잘 쏘, 양궁을 잘한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막 활 종류도 다양하고 쏘는 방식 그리고 실제로 이 영화 보면 그 무슨 활이 막 출렁출렁하고 막 휘어지면서 그쵸. 가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아우 저 말도 안 돼 왜 이렇게 막 오바이냐 했는데 실제로. 고증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스펀지에서 초고속 카메라를 찍었죠. 예. 실제로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너무 디테일하게 네. 하니까 사람들이 못 믿었다라는 얘기가 있고 사실 아까 한 줄 평에 최종병기 화를 넣으려고 했었어요. 마지막에 변요한을 마치시길래. 최종병기 거북선 네. 좋습니다. 근데 관객이 748만이나 맞아요. 나왔습니다. 잘 됐어요. 사실 이 영화가 흥행을 하면서 이제 큰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도 박해일이 남자 주인공이었고 맞습니다. 상대 역할이 유승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4년 명량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1761만 명 한국 1위입니다. 하고 아마 앞으로 5년 이내로는 이 스코어는 못 넘깁니다. 저 왜냐? 10년 봅니다. 극장 가격이 올랐고 네. 코로나 여파 등등 다시 천만 영화들이 주지어 나오는 시기는 그러니까 제 범죄도시 2는 진짜 이건 이 시기에 기념비적인 거예요. 그리고 개봉 중에 네. 제가 보기엔 개봉 중에 15,000원을 오른 걸로 기억을 해서 수익이나 이것도 지금 범죄도시는 8편까지 기획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네. 3편 촬영 들어가고 있고 4편도 지금 제작 들어갔어요. 예, 네. 그러고 바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에 거의 여름이랑 겨울에 두 개를 다 공개하는 식으로 해서 제가 보기엔 한 3, 4년 안에 8편까지 그냥 다 밀어붙일 기획인 것 같은데 엄청나다 얘기를 하고 지금 1200만은 제가 보기엔 1700만에 버금가는 숫자다라는 그렇죠. 갑자기 예. 얘기를 하고 하여튼 명량이 엄청나게 흥행을 하고 나서 사실 어떤 부담도 많이 느껴지셨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제 3부작 만들겠다라고 하셨고 그러고 나서 오랫동안 갈고 닦고 하셔서 뭐 그 외에 다른 영화에 좀 참여를 하셨었는데 감독으로는 참여하진 않았고요. 그러다가 2022년 7월 27일 개봉한 한산용에 출연해서 682만 명을 스코어를 갖고 멋지게 돌아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딴 건 모르겠지만 아까도 밀떡이라고 했지만 명량 때도 그렇고 이번 때도 그렇고 딴 건 모르겠는데 저는 되게 신기한 게 그 전술이나 이게 특히 해전은 전술이 이게 연출하기도 잘 표현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게 그 어떤 속도감도 그렇고 그 광활한 걸 다 담아내면 되게 작아 보이니까 레고처럼 보이니까
대부분 가까이서 그래야 찍어야 박진감이 생기는데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그리기 힘들고 이런 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캐리비안의 해적 같은 영화를 봐도 해전 안에서 있는 뭐 백병전이나 대표 쏘면서 쾌감이지 어떤 해전 전술에 대한 개념을 접목시키기가 힘든데 저는 한산의 가장 큰 그 덕은 어떤 작전이고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가 다 이해가 됐어요. 네. 저는. 그리고 중간중간에 설명 안 하는데 뭐 어떤 연을 올리든지 뭐 북을 쳐서 신호를 하거나 이들이 어떤 식으로 전술을 펼치면서 어떻게 싸운다가 느껴지니까 제가 보기엔 그 전쟁 씬에 대한 연출 하나만큼은 명량 때도 그랬는데 정말 탁월하다. 네. 그러니까 배가 들이받고 가는 걸로 어떤 쾌감을 준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데 그렇죠. 이번에는 특히 네. 그리고 뭐 어차피 스포가 되니까 그 가장 짜릿했던 순간은 누가 뭐래도 나대용이 거북선을 갖고 와서 거북선이 펜타킬 할 때 있잖아. 그렇죠. 전방향으로 네. 쏘면서 펜타킬 할 때 그 정적. 미쳐 날뛰고 있어. 나는 그 장면 와 진짜 전율이었죠. 짜릿. 전율이. 야 진짜 저렇게 하나 하고랑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선회하라. 네. 발포하라 이거 그때 옆으로 돌면서 빵 쏘잖아요. 네. 와, 난 그게 너무 멋있는 거야. 그리고 그거 하나를 위해서 이 영화가 계속 그쵸. 쌓아놨던 것들이 그쵸. 그 연습 장면도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옆에 원균이 지금 뭐 하는 거냐? 아, 원균 연기 잘하더라. 손현주 씨. 좋아요. 아, 그런 그렇게 가장 극사실주 연기하더라고요. 맛있어요. 연기가 너무 그렇죠. 잘했어. 네. 사실. 그리고 또 뭐 칭찬 좋은 점만 얘기하면 이번에 안성기 배우도 그렇고 네. 사실 안성기 배우는 저희가 불과 15년, 20년 전으로 가면 이순신 해야 될 배우잖아요. 그렇죠. 외모적 이미지 그리고 뭐 이미 뭐 그 중국이랑 같이 찍었던 영화 거기서도 막 활 쏘는 이미지나 이런 게 장군 이미지도 있고 네. 그랬기 때문에 무사였군요. 그런 영화에서도 봐도 이순신을 해야 될 것 같은 배우인데 여기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전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이런 어울리기도 좋은 선배님. 했고요. 예. 네. 그리고 저는 그래서 더 빛을 발한 것 같아요. 이런 나이 많은 충신마저도 서포트라고 믿을 만한 군신이라는 그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그 배우진들도 너무 좋았고 물론 손현주 씨의 원균도 네. 아니 되게 너무 좋았죠. 뭐냐면 그냥 마냥 미운 게 아니라 그치 저럴 수도 있겠다 진짜 이런 게 좀 생기니까 그리고 레벨이 워낙 네. 넥스트 레벨이지 않습니까? 네. 이순신이 넥스트 레벨 사실 범인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원균 입장에서 그죠. 아니 당연히 지켜야지 공격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갑자기 유도해가지고 이렇게 쏜다는 게 일반 상식 하객진이 육지에서 썼던 작전을 기마병들이 쓰는 작전을 네. 배에 그렇죠. 처음 적용했다라는 영화가 얘기가 나오니까 그쵸. 사실 그거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이순신이라는 그러니까 그 적장 변요한과 수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 그 그것도 정도 좋아. 레벨이 안 되면은 지금 말씀대로 일반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무슨 바다에 성을 지어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그 사실 그런 장면들은 좀 떠오르는 영화는 We Were Soldiers라는 영화 있어요. 예. 멜 깁슨이 나와서 베트남전인가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상대 적장도 나오고 멜 깁슨은 미군 어떤 그 장교인데 되게 위기에 처했을 때 훌륭한 리더십으로 다 구해내는데 그 영화가 양쪽의 리더들을 대비하는 장면을 많이 보여주면서 조금 과하긴 하지만 멜 깁슨은 항상 훌륭한 리더의 모습과 성공하는 리더만 보여주고 상대 리더도 뛰어난데 항상 자기 편들을 희생시키거나 이런 걸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졌다라고 인정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번 영화도 보면 둘이 되게 사고치는 그 장군마저도 원균마저도 안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포용력과 이런 덕장으로서의 보여주는데 반면에 저쪽은 자기를 도와주러 온 장군마저도 다 목을 치고 이렇게 하면서 아무도 믿지 않고 자기 부하들이나 동료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그리고 이게 어떤 승리를 이끌어내는가를 보여주니까 그걸 항해가 설명해 주죠. 네, 그리고 김성균 배우도 김성규 배우죠. 네. 너무 좋았어. 네, 그 그리고 역할이 항해 역할. 마지막에 원균도 사실은 포탄이 없었기 때문에 초반 너무 싸가지고. 그러니까 있었으면 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미네랄 다 캔질 네, 거잖아요. 맞아요. 스타를 따지면. 이 커맨드 센터 지어야 되는데 미네랄 399 SCV를 500마리 만든 거야. 없어. 뭘 만들 수가. 이거 유명한 짤이 있습니다. 예. 저는 또 이게 또 연출적으로 좋았던 게 전에 명량에서 그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 나중에
전쟁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배에서 노젓는 분들이 네. 앉아가지고 네. 후세에 아이고 후세들은 뭐 이걸 기억하려나 알까? 하면서. 네, 그래서 이 김한민 감독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이 네.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뭐 육지전이나 네. 뭐 탱크나 이런 거랑 다르게 이 배는 혼자서 뭐 조종해서 맞아요. 운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약간 백조 같은 거죠. 네. 그렇죠. 위에는 우아하지만 밑에 발을 부르고 그렇죠. 있는 것처럼 개고생하는 보이지 않는 거죠. 곳에 뭐 영화 현장의 스텝 같은 느낌이 네. 있는 네. 거죠. 그거는. 정말 배 특히나 옛날 배들 거북선도 그렇고 거기에 수많은 노젓는 분들부터 해서 모든 것이 맞아야만 이 전술이 가능한 거라서 그거를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이 워낙 대단한 분이기도 하지만 영화에서는 약간 이순신 장군의 어떤 대사를 줄이고 좀 그런 부분들도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좀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닐까. 맞아요. 네. 그 시스템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좀 고맙고 네. 좀 좋고 그런 장면들을 사실 생각을 안 하잖아. 해전 그렇죠. 쾌감 이런 그렇죠. 거 네. 쏘는 거. 근데 네. 그 사람들이 선회하라 할 때 막 엄청나게 하잖아요. 네. 이 모두가 하나가 돼가지고 음. 이걸 막 그리고 그 뭐지 그 백성들 뭐지 의군 네. 의군 의병들 민병대? 의병대들도 그렇고 사실 참 골 때리는 게 나라를 약간 수도를 도망갔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왕이 그때 그땐 그 짓을 네.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나라에 있는 윗사람들은 음. 자기 안위만을 위해서 그 중국으로 이제 도망가려고 그렇죠. 수도 버리고 간 거였잖아요. 근데 정작 지켜낸 건 밑에 있는 뭐 이순신 같은 리더들도 있지만 이름 최고 모를 리더들도 하고 네. 네. 무명에 있는 네. 사람들이 모아서 근데 그 우리나라 역사 뭐 옛날 뭐 금모으기 운동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게 있어요. 맞아요. 네, 계속해서 근데 좀 덜 그랬으면 좋겠어. 저는 리더들이 솔선수범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보면 계속 그 국민들한테 의지를 많이 하는 게 느껴져요. 모든 그러니까 게. 이게 역사 교육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뭐냐면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국사라고 해가지고 그냥 암기 과목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근현대사나 이런 역사적 사건들은 교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전에 우리 남한산성 다룬 적 있잖아요. 그것도 박해리네요. 뭐냐면은 이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역사적 자료들은 이렇게 영상화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흥행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진짜 실제로 역사 고대로 한번 만들어놔서 이게 하나의 교과서가 되면은 책 하나 보는 것보다 영화 한 편 보는 개념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가동력이. 임팩트가 크게 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태종태세 문단세 맨 마지막에 수로 끝난다. 수종 예, 최수종. 최수종으로.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덕분에 누군지 정확히 모르는데 왕건도 알고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효과가 좀 이런 영화를 통해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만들어 놓고. 컨텐츠의 힘이고 네. 사실 뭐 아무리 막 글로 했어도 시각화되는 것들이 또 요즘에는 시각 정보로 많은 걸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튜브든 뭐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극이나 이런 네. 것들 많이 나오는 게 좋고 그러니까 조금 돈도 더, 많이 드는데. 근데 사극은 그래도 네. 꾸준히 나오고 있고 네. 다행히 좀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까 말했던 남한산성처럼 그러니까 승리의 쾌감을 다룬 사극이나 이런 건 좋긴 한데 너무 좀 국뽕적이고 진짜 역사적인 가치를 하려면 남한산성처럼 그 삼전도의 굴욕이나 네. 우리나라가 그 사실 일제 시대도 밀정 암살 같은 건 그래도 어떤 쾌감이 있고 이런 거지. 실제로 우리나라가 굴욕적이고 힘들고 안타까웠던 아니면 그 친일파들이 네네. 실제 디테일하게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다룬 이런 영화까지는 아직은 못 나오고 있는데 그쵸. 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우리나라의 식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라에 등 돌리고 했던 모습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제대로 된 영화들도 계속 발굴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중파에서 사실상 역사를 거의 마지막으로 제대로 다룬 작품이 꼬꼬무. 그건 예능. 그런데 말이야. 너무 재밌어요. 근데 얼마 전에 누가 여명의 눈동자를 얘기하더라고요. 40분짜리. 그래서 그걸 구했어요. 근데 확실히 그 당시에는 영화 찍듯이 찍었더라고요. 동시녹음이 안 돼가지고 네. 우리나라 사람들 더빙이 안 맞아. 근데 그때 강경기부터 해가지고 이걸 다 보여주는데 장난 아니죠. 네, 근데 이거 사카이. 이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라도 자료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 고3 때 수능 끝나고 나면 영화 보여주고 막 그런 이런 게 있을 때 그냥 이런 거 맞아요.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기도. 이거 옛날에 저는 김은둔갑이라고 홍콩 영화 봤거든요. 예. 뒤집어진 변하고. 근데 그런 영화 보는 것보다 이런 영화 보여주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교육적으로도 네. 훌륭한 그렇죠. 영화다라는 거면서 이게 거북선이 사실은 완벽한 지금 고증이 안 되어 그쵸. 있잖아요. 맞아요. 사료가 몇 대나 없다고 파 있었고. 이런 것도 약간 네. 전설이라고 네. 이게 실질은 저거 아니다라고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들받는 공격이나 이게 판타지가 많이 섞여 있는 건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역사적인 기록만 봤을 때 어떤 뭐 전술 결과, 사망자라던가 뭐 이긴 전투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좀 최대한의 고증을 통해서 구현해 준 거는 좀 진짜 의미가 있지 않나 예.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일본이라도 이순신을 띄워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일본을 그렇죠.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국을 조선을 그때 약간 얕잡으면서 치러 네. 갔는데 이순신 때문에 졌기 때문에 저 사람을 별거라고 하면 자기들이 더 그렇죠. 찌질이가 되니까 그렇죠. 그 사람을 우상화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그때 뭐 쳐들어갔다가 태풍 때문에 돌아왔는데 그 태풍 이름이 이제 카미가제 신풍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하는 것도 섞고 해서 어떤 천재적인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하고 신격화하는 과정 중에 네. 이순신이라는 사람을 더 우상화하는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이순신 장군 관련해서 사료는 일본 사료를 많이 썼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요. 맞은 애가 그렇게 맞았다는데 할 말이 없죠. 할머니로서 야 17대로 싸웠는데 이겼어.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마. 근데 17대 쪽에서 맞았어요. 일한테 그래? 진짜?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특히 그렇죠. 뭐 도요토미 대시 일본에서는 대단한 사람이고 엄청난, 네. 처음으로 통일을 한 사람이니까 피해자 이게 진술서를 가지고 하시바. 만들었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요거 하나 재밌었어요. 간단한 아무것도 안 읽을 수 있는데 한국말인데도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건 처음에 솔직히 이러다가 나중에 이거 괜찮다 이거. 저는 예. 그것도 되게 똑똑했다. 음. 이번에 뭐 더헌트 뭐 저희가 다음에 다룰 영화긴 하지만 특히 액션 영화들은 액션 그 음악이랑 하고 우리나라가 이게 사운드를 어차피 따는 게 마이크로 가까이 돼야 되는데 네. 앵글에 안 잡히다 보면 뭐 후시라거나 그러는데 보통 후시 많이 하죠 이제. 근데 후시는 그렇죠. 이제 감정선이 날아가니까 결국엔 라이브성이 제일 좋은데 맞아요. 사운드가 안 좋으면 특히 이렇게 막 화포 터지고 이러면 그냥 과감히 자막 넣어버리면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뭐 자막이 어색한 세대가 네.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자막 본 세대라 그렇죠. 유튜브도 한글 자막 다 해주잖아요. 네, 맞아요. 보면서 네. 그 지하철 다니면서도 소리 줄여놓고 자막으로 보는 문화가 익숙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거 되게 친절했고 괜찮았어요. 그 이후로도 지금 뭐 다른 영화들도 한국 영화 막 대사 안 들린다 이런 얘기 되게 많아요. 그 말 되게 많아요. 많죠. 근데 너무 많죠. 그 되게 웃기는 댓글이 있었어요. 외국 사람 사는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외국 영화도 자기들이 볼 땐 안 들리는 대사가 꽤 있대.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쵸, 우리가.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좀 영화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떤 제약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기는 어떤 문제들인데 우리가 우리나라에 보면서 한글이 익숙하고 하니까 네. 우리가 좀 심하게 지적하는 거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확실히 그거는 머리 잘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예전에 활동을 그 편집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러시 필름일 때. 네, 그때 그거를 보고 이제 영화에 대한 이렇게 평가나 이런 걸 해주는 활동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비편집본을 보면, 그러니까 완성된 걸 보면, 그러니까 완성 직전에 네. 후시 녹음 되기 전에 걸 보면은 진짜 소리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럼 그게 집중도 안 되고 그거를 편집돼서 완성돼서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자막 처리를 해주는 거는 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상영작에서 하여튼 우리나라 말 나오는데 자막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저도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어색했는데 중간에 솔직히 몇 마디가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딱 자막 보면서 이거 되게 효과적인데 불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도 우리나라 뭐 우상이랑 자막 때문에 문제됐던 그 대사 때문에 됐던 영화 많은데 전 과감히 네. 약간 또 콜럼버스 달걀이라고 한국 영화에 자막 넣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북한 말이든 아니면 제주도 말 이번에 우리들을 부르에서도 고두심 배우가 얘기할 때는 자막이 들어갔다면서요. 네. 제가 보기엔 뭐 막 몰입 깨져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친절하게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전에 그 예능 프로에서 그 쌀집 아저씨 김영희 씨가 우리나라 방송 최초로 방송에 자막을 넣었거든요. 뭐냐면 일본 가서
공부하시고 와가지고 일본에서 방송에 자막 넣는 걸 보고서 따라한 건데 그 당시에 자막을 어떻게 넣냐면은 말하는 걸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청각장애인 배려하는 방송 있잖아요. 그걸 좀 다 넣었어요. 근데 그때 욕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청각장애인이냐 왜 자막 넣냐 그랬는데 지금은 자막이 안 들어간 예능이 없잖아요. 뭐냐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전체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결정적 장면에서 나오잖아요. 예, 그럼 나는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그 설레임이 있어요. 그 자막과 진짜 대사가 똑같은지. 왜냐면 우리 토시 약간 변태 같은데. 아니 뭐냐면 좀 그런데. 약간 토시가 틀릴 때가 있거든요. 어미가 다른데? 어미가 다르다고요? 애비도 다릅니다. 예, 근데 그런 게 난 설레면서 재밌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튼 좀 변태 같았어요. 완전 변태, 불완전 변태. 하고 이 영화가 또 이게 대사들도 되게 똑똑하게 쓴 게 이게 결국에는 뭐 애국주의나 아니면 이제 반일 이런 감성으로 발휘할 수 있는 작품인데 그렇죠, 그렇죠. 프레임을 이게 무슨 전쟁이냐고 물어보니까 의와 불의의 전쟁이라고 하는 순간 일본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일본에 있었던 사람 중에 그릇된 누군가가 되기 때문에 일본 심기를 덜 건드릴 수도 있고 중요한 건 국내에도 불의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쵸. 나라 간의 그쵸. 대결이 아니고 네. 그리고 그 얼마 전에도 뭐 그게 있었어요. 정신대 그 뭐냐 위안부 요거에 대해서 일본이랑 뭐 기업이랑 합의하고 하는데 네. 요거를 자꾸 정치적이거나 협의의 대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잘못된 행위에 대한 거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결이 나 있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 배상에 대한 판결인 건데 마치 사건 자체 옳고 그름에 대한 판결이나 그 평가에 대해서 둘이 논의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금기시해야 된다고. 사건은 맞습니다. 무조건 그릇된 거고 요거의 배상을 어떤 식으로 할 거야 되는 건데 지금은 마치 그 사건 자체는 별게 아니었다와 그게 중요했다, 자발적이다는 것처럼 논의를 하는 것처럼 약간 프레임이 쌓아버리니까 아예 이상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그 개봉 타이밍이 더 빨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사실 그런 부분이었는데 뭐냐면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제일 위험한 게 내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위험한 거라는 거였는데 이 영화에서 자칫 잘못 오해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의이고 쟤는 불의야? 이게 아니라 이 영화에서 얘기하는 거는 저쪽에도 의의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쪽에도 불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최근에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거나 토론하는 태도들을 보면은 무조건 자기는 의예요. 그러니까 이 의에 대한 논리가 붕괴되면은 폐악질을 부려요. 그냥 깽판을 쳐버려요. 그런 아니면 너도 옛날에 그랬잖아. 그러니까 진짜 그지같은 양비론이죠. 그 제일 나쁜 건데, 그러니까 죄 없는 자는 나에게 돌 던지라 해서 돌 맞아 죽는 거죠. 나는 그래요. 그 잘못한만큼만 혼나고 잘한 만큼 칭찬받으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이 영화에서 처음엔 그게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했을 때 잠깐만 이거는 너무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들었다가 말씀하신 대로 원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항해가 있고 원균이 그런 것처럼 그래 맞아요. 이게 맞는 거지 어느 한쪽이 그러니까 나는 의예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게 진짜 정확하고 대단한 게 아닌데도 이 영화에서는 그 표현 하나만으로 어떤 품위와 그쵸. 그리고 결국엔 또 이게 이순신 장군의 그 노포음에 대한 반증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역시 우리랑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대부분은 우리를 공격하는 나라를 쳐부시기 위한 막 이럴 것 같은데 이거마저도 그런 식으로 되게 젠틀하고 멋있게 우아하게 표현하니까. 전 또 아자라 장난치고 싶은 거죠. 예? 그럼 장군님 무엇입니까? 불의. 맞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좀 칭찬하고 싶은 게 참 많았던 영화였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슬슬 디테일 한번 가볼까요? 예, 디테일 가겠습니다. 요번에 이 음악 감독 김태성 씨라고 저희가 다뤘었어요 이번에. 언제요? 잠깐만요. 태성. 하여튼 뭐 다뤘는데 넘어가죠. 다시 할게요. 네. 그러니까 다시 다룰게요. 음악 감독이시고 작품 되게 많이 하셨고
예고편 음악감 작곡가로 되게 유명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이제 예고편 음악감도 따로 두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훨씬 더 광고처럼 감각적이고 되게 이게 그런 음악들을 많이 하시는데 2004년부터 시작하신 것 같고 강철 B2, 승리호, 살아있다, 82년생 김지영, 사바, 극한직업, 1987 등등 이렇게 하셨고 드라마는 뭐 멜로가 체질, 구경이, 유미의 세포들, 응급남녀, 스카이캐슬 등등 하셨습니다. 그래서 82년생 김지영으로 한국영화제작가협회상 음악상 수상하셨고 사바하 가지고 청년영화상 음악상 받으셨고 제천 국제영화제에서 올해의 OST 같은 걸 받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난 좀 요번에 되게 신기했던 게 이번 작품에서 음악 임팩트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뭐냐면은 확실히 이거는 전쟁 영화거든요. 근데 역동적인 스코어나 이런 게 없어요. 대개가 붕, 쫙, 뭐 깔아서 밀어주는 느낌들이 너무 많고 정서적으로 너무 많이 가니까 사실 그런 거 있잖아. 싸우면 좀 역동성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느껴져가지고 되게 좀 당황했는데 액션 시퀀스에서 진짜 기억할 만한 게 하나도 없었고 엔딩 크레딧 음악이 가장 인상에 남았어요. 그게. 근데 이것도 찾아봤더니 명량 때 사용했던 트랙을 썼대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약간 세계관의 공유겠죠.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출전이라고 유튜브에 검색하면 유일하게 거기 뜨는 곡이 있는데 그게 메인 트랙이고 이번 영화에서는 음악은 좋다. 근데 과연 이런 스펙타클한 서사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됐나?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량에서 뭘 보여줄지 모르겠고 아마 노량도 이제 세계관을 공유할 테니까 음악도 공유하겠죠. 근데 노량에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노량은 엔딩을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요번 정서의 음악이 노량에 맞지 않았을까. 지금 한산까지는 그러니까 좀 전투, 싸움, 뭐 대결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별로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럴 수 있지요.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영화가 되게 정적인데 그러니까 뭐 또 칭찬 하나 마지막에 더 하면 편집을 되게 잘했어요. 드라마가 딱 그 드라마가 지루하지 않게 딱딱딱딱딱 편집이 잘 됐으니까 느린데 완전 지루하지 않게 편집이 됐고 그런 것들이 액션 씬도 속도감이나 막 그런 거보다는 어떤 묵직함이나 중후함 쪽으로 좀 다룬 것 같고 그리고 그 아무튼 유튜브 거기서 그 역사 강의하시는 분이 말씀하신 것도 사실상 명량과 한산과 노량을 봤을 때 가장 존재감이 없는 게 한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사건에 오히려 명량이 대박이고 그러니까 원래 순서가 거꾸로 됐어야 됐다. 한산 노량 명량 이런 식으로.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그 사람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이건 굉장히 잘 만들어냈다는 표현하는 게 저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셋 중에서 막내인데 마지처럼 보이게 아니면 둘째처럼 보이게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서는 이 감독이 이 제작 팀 모두가 엄청나게 노력을 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래서 명량을 볼 예정입니다. 이걸 보고 나서. 그러니까 또 명량에는 이제 아직 본인에겐 10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이 대사처럼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규모가 차이가 나는 걸 극복한 해전이라 아마 명량이 그 해전의 쾌감이나 이런 게 많고 이순신이 술 취해서 보여줄 게 더 많아. 내가 거북선 좋아하면 안 되냐? 민식이 형이니까. 거북선을 보았다. 좋습니다. 이 새끼 원균 나한테 반말해. 씨. 아무튼 그래서 명량을 먼저 한 게 가장 좀 쉬운 방법이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한산 되게 어려운 숙제였던 것 같은데 잘 풀었어요. 노량은 어떤 면에선 보장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새드 엔딩이라는 게 스포라 말은 못하겠는데 누가 죽습니다. 근데 돌아가시는데 MG 가져오라. 근데 엔딩이 그리고 그걸 그 어떤 식으로 잘 뭐 직조하고 잘 쌓아서 그걸 터트냐인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거의 확 보장돼 있는 엔딩이기 때문에 모두가 슬퍼하고 오열할 수 있는 그래서 훨씬 더 쉬운 것 같고 하여튼 한산은 여러모로 이번에도 보면 하객진이랑 그 뭐 의병 나오고 막 했지만 빅 이벤트가 생각보다 없어. 그러니까 저 외장도 얘가 일본에서 완전 초 A급 장군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장군이었고 이 여러모로 조금 약할 수 있는데 이거를 참 잘 만들었다. 그래서 노량이 참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오늘도 하고 싶은 얘기 좀 남은 거 있나요 혹시? 다 털었네요. 좋은 얘기는 많이 했네요. 이게 우리가 비상선언과 외계인에서만은 확실히 조금 확연히 다른 태도가 나오는군요. 역시 진짜 노량이 너무 기대가 되는 게 이게 그 명량 때는 김한인 감독이 어떤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현실적으로 하자. 그래서 실제로 바다에 예, 배 띄워놓고 거기서 촬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고생도 많이 했고 그 물때가 안 맞아서 진짜 이 딜레이도 많이 되고 했다고 했는데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면서 아 이제는 CG로 가자 해서 요번에는 스튜디오로 다 찍어서 이제 이 정도가 나왔는데 그럼 과연 다음에 좀 더 발전된 걸로는 어떤 정도의 느낌이 나올까 좀 그런 거북선 날개 날려서 날라가 나라라고 복선. 슈퍼 거북선 옛날 만화 있었죠. 있었어요. 예. 일본 만화였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오히려 노량이 마지막이잖아요. 3부작이니까 예. 저는 솔직히 전에도 했던 얘기인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감독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물론 오징어 게임의 그 감독처럼 진짜 하나하나 자기가 다 했다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그 거의 번아웃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맡기고 맡기는 건 맡기고 들어야 되는 얘기는 들어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 게 예를 들면은 그냥 또 그런 저는 그때 말씀드렸죠. 심판을 안 좋아하지 않아요. 잘 만든 심판 좋아하는데 사람도 그럴 거예요. 근데 분명히 노량은 심파로 갈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러면은 심파 잘 만드는 사람한테 좀 조언도 좀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잘 만들어서 후대에서 계속 볼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거의 동시 촬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언급하는 거는 크게 영향은 못 미치겠지만 4호 약방문인가요? 저는 그래도 그 심파를 어떤 태도로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의와 불의의 전쟁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조금 신선한 새로운 뭔가를 안겨줄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하여튼 그리고 이제 이거 뭐냐 그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패러디에서 이순신 삼순신 노 외구 홈 해가지고 삼순신 예, 거기에서 이제 옛날에 누구였죠?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김명민 최민식 하고 박해일 김윤석까지 하고 나중엔 아이유까지 오순신이네요. 떴다 이순신인가 뭐 이런 거 네. 있더라고요. 오순신 노 외구 홈이라는 멀티버스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부제 신과 함께 이순신과 함께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핫한 영화로 기억이 남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 세대가 같이 볼 수 있는 즐거운 영화라서 그게 제일 기분이 좋았어요. 자꾸 막 뭔가 갈라지고 있는 느낌에서 그런 리더를 항상 원하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미워하는 방향으로는 안 돼요. 제가 팟캐스트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옛날 거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저장해 두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들었는데 명량이 2014년에 개봉했나 그렇더라고요. 그때 팟캐스트에서 이순신 얘기를 하는데 좌우고 모든 걸 다 떠나서 이순신의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다시 들으면서 야 새롭다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까임 방지권이 있습니다. 네. 우리 방송도 마치 한산처럼 할 얘기 다 했는데 안 끝내고 뒤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진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별의 시간. 그럼 173회 한산용의 출연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고요. 다음 영화는 문제작입니다. 더 헌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멋지게 시작하십시오. 안녕. 안녕. 안녕.